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쌤, 날씨가 그간 엄청 추워졌다가 평년견 되찾았다가를 좀 반복했어요. 네네. 주말에 조금 그래도 날이 온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을 해볼 거예요.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주말에 뭐 하셨나요? 제가 오늘 좀 약간 뽀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주말에 찜질방에 가서 아, 진짜요? 정말 오랜만에 세신도 하고 어. 땀 좀 쪽 빼고 왔습니다. 다른 건 뭐 한 거 없으신지. 그냥 네. 뭐 계란 좀 하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세요? 아니요, 그냥 찜질방에 갔으니 계란과 식혜도 먹고. 그쵸. 네, 필수죠, 네. 그렇게 좀 쉬고 네. 잘 쉬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네네. 이제 방학 때는 조금 컨설턴트는 방학이라 조금 여유롭나요? 뭐 어떤 네. 분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방학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쉬는 건 아니라서 네. 저희들은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아마 1월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또 이제 캠프들도 진행될 거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쌤께서 유형별 주요 면접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토록 까다로운 임원 면접에 대해서 조금 완전 정복을 해주시겠다고. 네, 임원 면접이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도,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방향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주신 임원 면접 기출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1번입니다. 주변인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라는 기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질문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처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직장 생활은 그 조직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의미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사람들마다 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엇인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당연히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것이고 네.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거의 대다수인 분들은 사실 갈등을 뭐 일으키기도 싫고 네. 그런 게 있다 한들 그냥 좀 묻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사실상 진짜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의 원인을 좀 찾아내려고 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답변의 구조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리딩을 할 수도 있겠고 서포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갈등이 풀리겠죠. 네. 그러니까 갈등을 굳이 해결하지 못한 경험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갈등을 잘 해결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나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쓴다. 근데 보통 어떤 방식을 많이 쓰실 거냐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에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도 있습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나 글을 통한 의사소통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대인관계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타이틀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에 어떠한 타이틀을 쓸 것인지 그 부분을 마지막에 꼭 정리해 주시면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마지막에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역량이 있음을 당신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냐고 물어본 기출 질문인데요. 네. 사실 그런 거 잘 없지 않나요? 본인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없으세요? 좀 오래 자는 거? 자는 네. 거.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자면서 풀 수는 없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물론 본인들만의 여러분들 것만의가 있긴 할 텐데 이건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꼭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요즘에 또 우리 MZ분들이 퇴사율이 좀 많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는 퇴사율과 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에 대해서 보통
취미 이런 거 있겠죠. 뭐 특기 이런 걸 좀 갖고 오시면 될 거고 특히나 이 질문이 꼭 나오는 직무는 영업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직무. 이제 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오버해서 면접관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진 마시고 저는 가볍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 운동, 음악 듣기, 뭐 영화 보기 이런 거 괜찮겠죠?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 예, 에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완전 압도당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미나 그 특기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요, 좀 등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입니다. 참 답변하기 어렵네요, 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실 테니까. 근데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재를 선정하셨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아마 자기소개 때부터 이 말씀하실 텐데 그 소재 선정하신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같이 했던 친구가 본인은 이게 가장 중요한 소재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과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다 말씀을 잘 하실 텐데 평가자가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물 하나를 두고 발견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이걸 우선순위로 할 건데 이게 과연 그 랭킹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좀 체크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해봤다라기보다는 잘했다로 얘기할 수 있는 성과 측면에 있는 소재가 있으시면 좋고요. 근데 성과 측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어디 해외에서 인턴을 했다라거나 그런 거라면 약간 타이틀에 주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본인이 다른 지원자보다 뛰어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보신 그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을 언제 받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역량이 있다면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앞선 지원자는 어떻게 우리 안정영 씨보다 학점도 높고 경력도 많은데 왜 뽑아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량으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량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량으로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빠져나가야죠. 뭘로 빠져나가요? 정성으로 빠져나가죠. 정성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질, 그죠? 애티튜드, 즉 딱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느낌적인 걸로 아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컨설팅을 했던 친구가 은행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은행을 지원했던 친구였는데 보통 우리가 은행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라든지 그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수더분하고 하고 딱 봤을 때 은행원과 매칭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떠한 컨셉을 잡아줬냐면 우리가 은행은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굳은 일 같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친구한테 잡았던 컨셉은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저는요 눈에 보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는 어차피 은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이건 측정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량으로 이거는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질문을 처음에 받으면 정량. 근데 계속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정성으로 빠져나가는 전략을 하신다면 면접관이 씩 웃겠죠. 잘 빠져나가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다 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기소개를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해주시겠어요? 입니다. 이미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를 한 상태인데 그쵸.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질문을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보통 이제 다 직무 역량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거는 이제 내가 한 여러 가지를 던질 것이냐 리스트업을 해서 던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입사 후 포부나 꿈은 무엇인가요?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들보다도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대답할 네, 수 맞아요. 없는 그런 질문인데 면접관분도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면접관에게 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지만 입사 후 포부는요. 네. 지원 동기에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는 완전 딴 나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해보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우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쌓겠다, 어떤 경험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원 동기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쌓겠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 어떤 경험을 쌓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커싱이 되겠죠. 면접관도 너무 브로드한 이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뭐예요? 맞다. 이 지원자는 이거 한다 그랬지라고 해서 줄여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이 질문은 사실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한 더 거시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전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말하라고 하는 게 요즘 기업도 ESG를 좀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나도 이 사회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 공헌에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꿈이라고 하면 ESG 생각하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의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학점이 낮은 친구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연지 씨 3.88이라는 학점이 있어요. 네. 연지 씨가 봤을 때는 3.88이라는 학점이 어때요? 그래도 막 살지 않았다. 막 살진 않았다. 눈이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3.88이라고 하는 학점을 받으신 분이 모의 면접 때는 한 번도 네. 학점으로 공격을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한 거죠? 네. 사실. 네. 근데 면접장 딱 가자마자 평가자가 이걸 보더니 아니 신현지 씨 학점이 이렇게 낮아요. 이 지원자가 약간 벙찐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학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쵸. 지금도 연지 씨가 굉장히 기준이 높으신데 네. 내 학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높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낮다. 아니면 누가 봐도 낮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학과별로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또 이게 전공 어려운 전공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교양들을 합쳐서 그래서 요즘에는 성적표를 내는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저는 솔직하게 뭐 낮으면 낮다 아니면 난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이런 과목 중에서 네. 라고 얘기해서 약간 좀 파생된 네. 직무 역량의 지식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 학점은 조금 낮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 즉 첫 번째는 파생된 직무 역량의 지식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학점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더 강화할 수 있었던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던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보통 있죠, 이런 경험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리더의 경험이 꼭 없다라 하더라도 저는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면 돼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이러한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책임감, 주인의식 갖는 게 리더십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셨던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까 1번에서 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나 혼자서 책임감과 주인의식 갖고 한 것도 좋은데 사실상 같이 한 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게 더 좋으니까 아까 1번의 사례에서 제가 네. 리더였냐 팔로위였냐 이런 것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과 결부시켜서 같이 내용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실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좀 극복한 과정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패를 근데 의외로 네.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네. 그럼 솔직히 실패한 경험은 없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끊는다라기보다 하지만 실패한 경험은 없지만 좀 힘들게 무엇인가를 달성한 경험 말씀드려도 될까요? 등 다른 경험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 중에 중간에 실패했다고 하세요. 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조를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길게 설명을 하고 뒤에 배운 점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바로 했는데 실패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고 결국엔 성공했느냐 클로징이 실패로 갈 거냐 성공으로 갈 거냐인데 네. 저는
항상의 마지막에 클로징은 좋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은 결과. 그래서 저는 실패의 보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결국엔 성공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거 똑같은 실패, 실수를 되풀이하진 않겠다. 예,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지원자의 첫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 이 질문을 왜 하는 건가요? 일단은 면접관이 딱 받았던 첫인상,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봤을 때 우리 연지 씨는 되게 밝잖아요. 네. 적극적이고. 그럼 되게 그런 성격의 그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 얘기를 해봤는데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왜 이렇게 흐리고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른 건가? 이 지원자가 여기에서만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만 그런 건가? 등.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네. 도전적인 사람으로 갈 테니까 그런 에너지를 또 역시 좀 뿜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울 질문일 것 같아요. 입사 후 회사의 목표와 지원자의 목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질문 정말 어렵다. 그렇죠. 사실상 뭐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딱 이러면 바로 어떤 정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면접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저라면 면접관님 솔직히 네.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즉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제일 앞부분에 오프닝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정말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당신 이 직무를 안 뽑고 다른 데로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네, 전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면접관님 솔직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결정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다르다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내에서 또 다른 목표를 제가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단에 있어서 면접관이 나를 훅 들어왔을 때 이 네. 면접관이 훅 들어온 부분을 살짝 구부려 줄 수 있고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구부려 줄 수 네. 있는 여러분들의 대처, 순발력 그것만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졸업 후 지금까지 뭐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 게 없어서 물어본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백기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네. 목이 매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장에 올라와 있으니까 졸업 후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진로 탐색을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되 하지만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면접장까지 왔으니까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공백기나 그런 사실들을 얘기해 주시고 네. 마지막은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완전 정복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실까요? 임원 면접은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예, 임원 면접까지 올라오셨다라고 한다면 역량은 정말 비슷비슷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임원분들에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협력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임을 여러분들이 네.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앙컴의 안정윤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